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키움증권 리테일 전략팀장 김희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가 유뱅킹 세미나인지도 모르고 여기 강의를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분들을 모시고 이 증권 얘기를 하게 돼서 관심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이슈가 됐던 증권회사 쪽에서 이슈가 됐던 증권 플러스 카카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만 따졌을 때 저희 회사의 점유율이 12.9%, 그러니까 2014년 누계가 12.9%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주식시장은 개인하고 외국인 기반을 모두 합친 숫자이고요. 그럼 개인만 떼어서 봤을 때는 22.6%, 지난달은 한 23%까지 올라왔으니까 적어도 개인의 4명 중 1명 또는 5명 중 1명은 키움증권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MS를 보면 뭐 전체 증권사는 아니지만 자료를 교환하는 21개사 기준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키움증권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9년 연속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경쟁 우위에 있는 MTS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소셜 트레이딩에 가장 먼저 또 출발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셜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트레이딩은 SNS 플러스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NS에서 말하는 소셜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이란 의미보다는 말이 어려운데 이제 교적이라는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집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관계를 구축해 보여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SN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SNS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사실 국내에는 생소한 개념인데 외국에서는 이토로라든지 트레이드 히어로라든지 몇 개의 업체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소셜 트레이딩의 개념을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저는 이거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크게 2개의 개념으로 나누더라고요. 광의의 개념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집단 지성을 거쳐 투자 판단을 내리는 투자 방식,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 지성은 여러 사람이 뭉치면 좀 더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2년에 MIT 미디어 랩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소셜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보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더 낸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소셜 트레이딩이 앞으로 더 개인들한테는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근거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그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협의의 개념, 우수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방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소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하는 스낵이라든지 트레이드 스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방식은 대부분 협의의 개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토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만든 업체인데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한 300만 명 정도의 고객이 다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히어로는 50만 명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300만 명이 과연 큰 숫자인가? 제가 200개국에 300만 명을 나눠봤더니 1개국에 15,000명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큰 숫자인가? 페이스북의 고객이 13억이라고 그러죠.
그 페이스북 고객을 이걸로 나눠보니까 0.2%에서 한 0.3% 정도의 고객이 이토로의 고객이더라고요. 트레이드 히어로가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50만 명의 고객이 있다고 뭐 신문에서 저도 읽었습니다. 국내 증권 플러스포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20만 다운로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낵이 한 몇 개월 전에 신문 기사에 난 걸 보면 5만 명 정도의 다운로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지인의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지인이 주식 매매를 한 것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을 해외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최근에 증권 플러스포 카카오가 그 증권사와 연동해서 주문이 되기 시작했지만 했고, 스낵이 트레이드스타가 실제로는 모의 투자한 결과를 열람하는 서비스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증권 플러스포 카카오가 신문 지상에서 이슈가 됐을 때 사실 키움증권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소셜 트레이딩이 국내에서 조기에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조차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증권 플러스포 카카오를 만든 두나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는 안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그 얘기를 초기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NS는 일단은 모수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갖고 움직이는 SNS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증권 플러스가 과연 카카오톡의 유저를 기반으로 그 고객을 유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갖고 있지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톡이 한 비즈니스가 모두 성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아직도 여러 증권사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이 소셜 트레이딩 쪽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했냐면, 그거는 소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증권 플러스포 카카오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증권 플러스포 카카오가 처음 증권회사들을 찾아다녔을 때는 나왔던 모습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모습은 180도가 아니라 360도 그 이상 지금 현재 달라져 있고요. 그 증권 플러스 카카오 자체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계속 새롭게 서비스들이 출시될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충분히 사전에 디스커션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럼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플랫폼과 연동한 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69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카오톡 사용자가 3,360만 명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90.9%가 현재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카카오톡과 증권 플러스가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기존의 스낵이나 트레이드스타보다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일단 그 자료의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카카오톡 안에서 증권 플러스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증권 플러스 자체가 카카오톡 계정으로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바로 로그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네 번째 그림을 보면 고객들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이미 카톡 친구들은 그대로 증플 친구로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카톡 친구 중에 증권플러스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다 자동으로 친구가 되게 쉽게 연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증권플러스 쪽에서 얘기하는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와의 향후의 연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수준의 카톡과의 연동이 아닌 좀 더 카톡과 하나의 플랫폼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증권플러스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플러스가 다른 스낵이나 트레이드 스타보다 현명했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SNS 회사들이 본인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몇몇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여러 SNS 서비스들이 죽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증권플러스는 이미 성공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하나의 서브 플랫폼을 만드는 전략을 취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실패 가능성을 낮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의 주식 주문과 투자 컨텐츠를 연동을 시켰는데, 스낵이나 지금 이미 스낵이나 트레이드 스타 같은 경우는 투자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려고 하거나 그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투자 컨텐츠들을 생성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권사하고 증권플러스가 연동을 하면서 증권사가 투자 정보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물론 이쪽도 각 개인들이 지인들 간에 투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초창기에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증권사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문이 연결이 되면서 타임라인에서 종목명을 찍으면 바로 주문으로 연동될 수 있게 다양한 주문 연동 방식을 만들어 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주문을 붙인 지가 9월 초에 붙였으니까 이제 워킹데이로는 열흘 좀 더 지났는데, 실제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주문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한 번도 오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오픈할 만큼의 주문의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두고 있는 데이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계좌가 증가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문을 한 계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 25%가 신규 계좌가 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휴면을 했던 계좌였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신규 고객의 유입 채널로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리고 휴면 고객을 정의하기에는
휴면 고객은 저희 회사를 거래하다가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를 거래하다가 다른 회사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에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문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MTS들이 그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세련되게 만들어진 MTS다 보니까 그거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증폴에 구현된 주문 기능들이 불편했던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증권플러스의 기능이 타겟 매체로서, 그러니까 광고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증권플러스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플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는 데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양쪽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주문을 오픈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증권플러스에 같이 오픈한 회사 중에 저희는 주문을 붙였고 주문을 못 붙인 회사가 있었는데 그 주문을 못 붙인 회사들에서 저희 회사에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저희 회사로 옮겨오는 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증권플러스 때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타임라인이나 이 증권플러스를 통해서 광고했던 광고 반응률이 일반 저희가 이제 인터넷 언론사나 이런 쪽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 반응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증권플러스를 이용하려면 기본 수수료를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 1,000만 원을 내가면서 이 증권플러스와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났는데 실제 이 주문을 떠나서 현재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광고 매체로만으로도 1,000만 원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증권회사들이 마케팅 많이 하고 광고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광고나 모바일 광고상에서 저희가 트래킹을 해보면 100명이 클릭을 하면 그 중에서 90명이 클릭하고 닫고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쪽에 회원가입이나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큰 한계를 많이 보였었는데 그런 면에서 증권플러스 포 카카오는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정보를 갈구하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는 하나의 시장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에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대학교에서 저희 회사에 강의 요청을 많이 오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이쪽으로 나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8%를 넘는 모바일 점유율을 갖고 있는 영문 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영문 S를 모르고 증권플러스는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증권플러스가 지금 젊은 세대 대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향후에는 점점 더 인지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포 카카오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증권사도 크게 세 개 부류로 나뉘는데
그 증권 플러스법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쪽은 아마 키움증권이 아마 유일한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관망을 하고 있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증권사들의 대부분이 보면 그 시점에 증권 플러스법 카카오가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주문도 안 붙고 시세화면 몇 개의 잠금화면이 있을 때 비판하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과 제가 이제 조선비즈에 나온 기사를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이 기능은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이 기능은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이 두나무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증권사들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사실 SNS를 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추종 매매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감독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협회 모범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보면 그 추종 매매를 유도할 수 있는 고객의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 관련된 데이터들을 증권회사들은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거래 정보를 오픈하려면, 고객 거래 정보를 오픈하려면 장이 끝난 이후 또는 이 길이 돼야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매번 고객들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저희도 오픈스탁이라는 사실 SNS를 지향하면서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길 정보를 고객 동의하에서 오픈을 하는데, 일단 증권 플러스법 카카오는 금융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아직 저도 궁금한 게, 증권회사는 지금 현재 그 주문을 연동해 놓은 게 증권 플러스법 카카오 쪽에 어떤 정보도 저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놨는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랭킹을 매기고 할지는 사실 저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셜 트레이딩은 증권회사에 갑자기 화두가 된 것 같고요. 예전에 이 트레이드가 조인이라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 간의 수익률을 보고, 옆에 있는 고객들의 수익률을 보고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서비스를 시도한 것이나, 저희 회사의 오픈스탁이나 조금씩 시도는 했지만, 사실 언론에서 증권 플러스법 카카오를 이슈화시키면서 갑자기 모든 증권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저한테 이 발표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처음에 거절했는데, 가장 거절한 큰 이유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안 나온 서비스를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그리고 이게 맞냐 틀리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트레이딩 자체는 아직까지는 무리다. 아직까지는 무리다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고요. 그런데 증권 플러스법 카카오는 현재 소셜 트레이딩을 넘어서 마케팅 창구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둘 만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자주 안 해봐서 오늘 너무 버거우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고, 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